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무소속 단체장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전북 정치권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혜 관광지 무주의 대전권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주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가격을 내리고 노선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직 무소속 단체장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양강구도인 전북 정치권에도 이 대선 전국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인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전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았지만 최종 선택지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적 열망인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 지역 발전에도 가속도를 붙이려 합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영입을 위해 안규백 당 사무총장까지 나서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사무총장은 이들 외에 단체장을 추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당적 이동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석에서 10석으로 늘었지만 전북 일당인 국민의당은 1석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대선 전국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는 50%를 훌쩍 넘고 있어 1년 뒤 지방선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 군수의 당적 변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군 의원님들 중에서는 좀 약간 명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 입당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빅텐트 구상이 무산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까지 답보 상태인 국민의당은 공들인 단체장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좋을 리 없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간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면서 향후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대선 전국의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지역 정치의 새 바뀜으로 굳어질지 향후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전북목 찾기에 대해 대선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지역 이기주의라는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이종휴 기자가 대선 주자들의 생각을 비교해봤습니다. 전북목 찾기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시장은 호남 안에서 전북이 소외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문 전 대표는 독자 권역 설정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차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탕평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별도의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의견이 다릅니다. 안 지사는 지역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고 대구 출신인 유 의원은 호남 차별이 안타깝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받았다라는 말로서만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 발전 전략이나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더 명심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인사차별 개선을 약속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의 전북목 찾기 폄하에 대해 곤혹스러워했고 심상정 대표는 전북보다는 호남 차별에 대해 방점을 뒀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또 격차 문제도 그건 굉장히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꼭 시정하고자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호남을 배제해왔던 그 마인드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이었을 테고 거기서 더 극단화돼서 대선 주자 대부분 전북 소외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전북목 찾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침체된 지역 경기를 감안해 재정의 절반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의 58%인 2조 4,593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도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올 사업 예산 가운데 57%인 5,002억 원을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는 천혜의 자연 자원으로 전북 관광의 보석 같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 대전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 경제권 유출이 심각한데요.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 시외버스 터미널. 승객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대전행입니다. 하루 19편에 달하는 대전행 버스들은 대부분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반면 전주행 버스는 한산합니다. 단체 여행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곳곳이 빈자리입니다. 무주 대전 구간은 손님 많습니다. 전주 구간보다 대전이 좀 많아요? 예, 그렇죠. 항상 이 정도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전주행 버스는 14대로 대전행 버스 19편보다 훨씬 적습니다. 요금도 전주행은 9,300원으로 대전행 4,400원에 배가 넘습니다. 소요 시간도 문제인데 지난 안천면을 거쳐가는 노선은 1시간 반, 장수 쪽으로 도는 노선은 2시간 10분이 걸려 50분이면 가는 대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걸립니다. 이런 데를 한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이렇게 들렸다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늦죠. 너무 멀어서 잘 안 가져요. 더구나 익산이나 군산행은 버스 자체가 없어 전주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곳 무주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려면 전주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을 가는 것보다도 시간이나 요금이 더 많이 듭니다. 여기서 뭐 군산, 익산 가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겠네요. 많이 불편하죠. 바로바로 연결된다면 괜찮겠지만 2시간 10분 차 타시면 많이 돌아가시는 편이죠. 전주에서 무주를 가려는 승객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무주 구천동까지는 13,500원으로 대구나 목포, 심지어 서울행 시외버스 요금보다 비쌉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주는 전북의 다른 시군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고 국민들은 출퇴근이나 여가 활동을 대전권에서 해결합니다. 직장 나가려고. 직장이? 대전에 있어요. 근데 전주를 자주 안 가봐가지고 지금 전주는 잘 모르겠어요. 불편한 교통체계에 생활권은 물론 관광객까지 대전으로 뺏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 무주 간 버스 요금을 낮추고 운행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룡 기자입니다. 현재 전주 무주 간 노선은 진안을 경유하거나 심지어 장계를 거치기 때문에 운행거리 79.3km에 해당하는 요금 9,3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진안까지 단위거리 요금이 일반 국도의 절반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00원이나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진안 IC에서 소양 IC 고속도로 요금을 적용하자, 고속도로 노선 개선해서. 여기에 무주까지 직통 노선을 개설하면 운행거리가 12km나 단축돼 1,400원 추가 인하도 가능합니다. 진안을 안 들리고 북입에서 신도로가 도로는 나왔어요. 다 4차선으로. 예. 났는데 그 도로로 가면 1시간이 가요. 버스업계는 그러나 연간 수억 원의 추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노선 개편에 반대합니다. 저희 현재 그 적자 요인이나 경영상 적자 요인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경유하면 무주 요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안과 장수 지역 버스 81대의 요금을 모두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속내입니다. 오는 6월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중교통 확충을 약속했던 전라북도 역시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해서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취할 거 아니냐.
대전으로 넘어가는 무주의 경제권을 지키고 대중교통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일 2교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 기사들의 근무 형태를 하루 17.5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전일 근무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17개 노선 중 13개 노선 40대는 회사 한 곳이 맞는 고정 배차제를 시행해 운전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57살 김모 씨. 7년 전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운행거리와 시간이 긴 외곽 노선만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 아침에도 막 굉장히 일찍 출발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배차를 해요. 해고. 기사들은 사측이 노조원의 근무일수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초과 근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비조합원들과 임금 격차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조사에서 지난해 민노총 직원들의 경우 거리가 멀어 피로도가 큰 지선에 배차되는 비율은 43% 이상 높았습니다. 기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도 이제 이 민주노조가 생기니까 넘어가지 않고 다 족족 징계를 한다. 회사 측은 특정 노조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당배차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고 어차피 이분들이 노동조에 고소를 해놨어요. 노조에 고소해가 나중에 조사 결과 나와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이 사람들이 당할 것이고. 뒤늦게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지청은 실제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또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주변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일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청머리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지난해 11월 AI가 도내에서 첫 발생된 뒤 이번이 9번째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돼 농가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연말부터 수입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열대 과일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산인 참깨와 참다래 등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농약은 검출 기준을 0.01ppm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해 부적 함률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완주 대승 한지마을 한옥체험관이 2년 연속 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의 장독대 분양은 도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대승 한지마을을 한국 고유의 전통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합니다. 한지와 한옥 숙박 체험시설을 갖춘 대승 한지마을은 2년 연속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완주군은 전통 문화와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객들이 그 한옥 숙박과 한지 체험을 통해서 전통 문화의 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장독대 분양 행사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한 구자에 20만 원을 내면 순창 고추장과 된장 등을 담가 배달해주는 장독대 분양은 올해부터 분양 신청자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관광객들이 체험과 견학을 통해 순창의 전통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남원시가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규룡산 국민관광지의 남원 중앙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등산 후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에어건 4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건강한 삶을 위해서 꾸며놓은 곳입니다. 항상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서 일상생활에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비빔밥과 막창 순대국밥이 김제시 향토 음식으로 본격 육성됩니다. 김제시는 향토 음식 심사를 거쳐 3곳의 전문 음식점을 선정해 1호점 현판식을 열고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평선 육기 비빔밥과 지평선 막창 순대를 지역 향토 음식으로 육성함으로써 음식 산업과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군민들이 주도하는 향후 10년 미래 특화 발전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농촌과 문화, 관광, 산업 등 5개 분과에 27명으로 군민 참여인단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국토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정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방조한 익산시 공무원 59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년간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 폐기물 업체가 지정 폐기물 7만 4천 톤가량을 불법 매립하는 것을 방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 국악을 탐하다를 선보입니다. 입장료 대신 쌀과 라면을 받는 새벽 이슬 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군산대학교가 운영한 군산시 도시재생대학 교육 성과를 오늘부터 이당 미술관에서 도시재생전으로 선보입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가 모레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 음악회를 갖습니다. 권윤희 초대전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원광대학교는 오늘 숭산기념관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디지털 범죄 대처 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강연을 진행합니다. 2017 전주 MBC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동물 매개치유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북연구원은 내일까지 제3회 연구과제 도민 공모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1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정읍 17도, 전주시 5도 등 평년보다 7에서 8도가량 높은 12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